경찰은 비극적 추락 사고로 보지만 19세 텍사스 AN 그리고 M 학생 가족은 경종을 울립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경찰은 브리아나 아길레라의 죽음에 의심 가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진실이 돼 우리가 바라는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아나의 가족은 강한 말과 함께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로 앤 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브리아나 아길레라 사건과 관련된 비판과 추측을 해소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증 사임막은 정보가 퍼지고 보도되면서 무고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괴롭힘을 포함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슬픔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감정과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바라는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경찰은 신중한 수사에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격자 인터뷰, 증거 수집,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정보를 너무 일찍 공개하면 그 사건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오스틴 경찰서장으로 브리아나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이 브리아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힌 새로운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세부 사항 전에 지난 금요일 브리아나에게 있었던 일의 새로운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길레라 19세의 텍사스 A 대학 학생입니다. 사남보이스 토니도 시오노찬다 잠겨있지. 문 그녀 대학에서 2시간 떨어진 오스틴의 큰 풋볼 경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텍사스 A와의 경기였습니다. 예무과 텍사스 대학교 경기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센트럴 타임즈에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브리아나의 마지막 하루를 퍼즐처럼 맞추며 그 하루가 이런 그림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오후 4, 5시쯤이라고 말합니다. 브리아나는 오스틴 럭비 클럽에서 열린 테일게이트 파티에 참석했고 밤 10시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리아나는 그 행사에서 너무 취해서 쫓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브리아나가 파티에서 퇴장 요청 후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브리아나는 휴대폰을 여러 번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근처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후 4시쯤 오스틴 경찰이 그녀의 휴대폰과 다른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브리아나의 소지품을 발견했다고 강력반에 연락했고 같은 이름의 사망자 신고가 별도로 접수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경찰은 또한 브리아나의 어머니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군가 딸의 휴대전화를 숲에 던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곧 브리아나 어머니의 말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브리아나가 그 테일게이트 파티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오스틴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로 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곳은 그녀가 주말에 친구들과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밤 11시에 그 아파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머물던 아파트는 17층에 있습니다. 지금요, 경찰에 따르면 새벽 12시 30분경 그 아파트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머물던 3명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12시 43분쯤 브리아나가 친구 휴대폰으로 외지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전화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로부터 2분 후였습니다. 대략 그때쯤 거리에서 큰 쿵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911에 신고 전화를 했고 그 후 브리아나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아파트에 있던 세 소녀를 면담했고 브리아나의 어머니에게 딸의 사망 소식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녀들은 토요일 전고쯤 브리아나가 사라졌다며 911에 신고했으며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소녀가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녁이 되면서 아파트가 비워질 때 브리아나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아나의 어머니도 토요일에 전화를 걸어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틴에서 911에 전화했고 딸의 휴대전화 위치가 숲 지역에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믿는 부분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밝혔으며 브리아나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브리아나 휴대전화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10일 월 25일 화요일로 날짜가 지정된 삭제된 디지털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 전화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목격자 진술, 모든 영상 증거, 그리고 수집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브리아나가 올해 10월에 친구들에게 자살에 관한 언급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은 그녀가 사망한 저녁까지 이어졌고 그날 저녁에는 자해를 했으며 다른 친구에게 자살을 생각한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런 소식이 힘들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경찰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브리아나 아길레라의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계속 반발 중입니다. 곧 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경찰이 내놓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런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흔치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브리아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딸이 살해당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딸이 변호사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텍사스카에 간 후 AM은 그녀의 꿈의 학교였고 어머니는 딸이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경기 후 애프터파티에 갔던 약 15명이 있었던 그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녀는 경찰이 그들에게 진술을 맞출 기회를 줬다며 경찰이 더 많은 것을 숨겼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 즉 브리아나의 어머니도 브리아나가 사망한 밤에 싸움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리아나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과 관련된 싸움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틱톡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도 있습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처음 진술한 후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싸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체적 충돌의 증거는 브리아나가 파티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려던 친구 중 한 명을 주먹으로 친 것뿐입니다. 저희는 다른 어떤 충돌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또한 아무도 브리아나가 아파트 난간을 넘어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브리아나의 어머니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그 기자회견을 중계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션을 달았습니다. 인용문: 이 게으른 수사관과 수사를 믿지 마세요. 토니 버즈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을 브리아나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토요일 오후부터 브리아나 어머니와 연락하며 일요일, 월요일, 오늘 이 자리까지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 후 4번이나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이 정보를 비공개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그녀는 제 연락 시도에 전혀 답하지 않았고 그때서야 저에게 그녀의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와만 연락했으며 그는 어제 기준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브리아나 어머니의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유명한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는 여러 건의 유명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는 숀 디디 콤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원고들을 대신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는 브리아나 부모를 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분명한 답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버즈비는 이번 사건 관련해 금요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토니 버즈비가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이야기해보기 위해 재판 변호사 리치 스웬스타인이 함께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에 토니 버즈비가 직접 관여한 점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가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버즈비를 알고 필요 있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변호사이고 주로 과실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그는 또한 디디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나 그와 비슷한 사건들에도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서 사실이 어디로 이끄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거는 그런 유형의 변호사입니다. 어딘가에서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는 어떤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물론 관련된 개인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는과 관련된 시인 사람들의 보험이지 정책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이 있고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비판의 대상은 오스틴 경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브리아나 아길레라의 어머니가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이것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찰이 처음엔 사고나 자살로 봤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그녀는 매우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며 경찰에 따르면 이것이 살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니 버즈비와 그의 경험에 있어서는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가 가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접근 방식의 표적이 되는 상황인가요? 경찰서에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 말은 이 사건은 경찰서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연루된 경우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거기에 건축시설하고 허술하게 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비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겁을 먹거나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법 집행 기관이 만족했다고 해도 그는 계속 파고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우발적인 추락이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이 그렇다고 해도 경찰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층에서 떨어졌고 그녀는 아파트에 있었으며 19살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알다시피 그녀의 어머니가 아마도 그녀가 술에 취해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솔직히 말해 그녀는 밤에 열린 대학 미식 축구 경기에 있었고 하루 종일 밖에 있거나 술을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니 버즈비 같은 변호사가 있고 그가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자원이 제한된 소규모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이 일에서 정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저는 그녀가 오스틴 배에 갔을 때 그 아파트가 떠올라요. 제 말은 그가 이 가족을 위해 노릴 수 있는 목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날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는 그녀의 하루 전체를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요. 그녀가 시리즈에 갇힌 누구를 만났는지, 술을 마셨다면 무엇을 했고 어디서 구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배에 대해 언급하셨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녀가 배에 있었나요? 어디선가 술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건가요? 그게 잠재적 책임이에요.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은호가 추락할 수 있었던 그 건물 자체의 안전 조치가 부족했던 건가요? 18층입니다. 그 위쪽 상황은 어땠나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었고 누군가가 이 일을 일으켰거나 개입할 수 있었나요? 하지만 낙한 그의 회사업이 사건을 분단위로 추적해서 아주 작은 책임이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관련자를 찾아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처럼 유명한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경우에는요. 저는 브리아나 아길레라 가족의 재정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유명한 변호사들은요. 그리고 그런 조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많게는 6자릿수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비 같은 사람에게는 언제쯤일까요? 만약 의뢰인이 중산층 가정이라면요. 그는 거기서 무엇을 얻는 거죠? 그냥 법률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그가 이런 일에 관여함으로써 얻는 게 뭡니까? 그런 로펌은 보통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의 로펌에 대해 잘 몰라요. 저는 그 재정 상황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대부분의 일을 성공 보수제로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고를 대리하는 사건이 많고 사실관계를 파고들고 조사도 합니다. 그들은 좋은 소송거리를 찾기 위해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것은 회수된 금액의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아마 3분의 1, 40%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거기에 회수할 수 있다면 비용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같은 곳은 많은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중 일부만이 성공해서 수익을 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드는 대가, 즉 사업 비용은 바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붓비와 같은 변호사에게 중요한 점은 유명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오늘 아침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리스보다 더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지역에서 소송거리가 생기면 그의 로펌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도 그에게 이익이 되고 만약 사건이 진전된다면 그는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을 찾을 겁니다. 네, 그는 확실히 그런 사람입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앨런 잭슨도 떠오르네요. 맞죠? 그는 특히 카렌 리드 사건 이후 새 사건을 맡을 때마다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가 이 사건을 맡는다는 걸 봤을 때 알잖아요? 저는 우리가 션 디디 컴스에 대해 했던 모든 보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디디 관련 여러 민사소송에 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민사법정에서 성폭행, 성비행으로 고소했죠. 이런 변호사들은 뭐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그 사람 같은 경우를 보면 단순히 그의 로펌이 가진 자원 말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를 같은 분야의 평범한 변호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건 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버즈비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보통인지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법정에서의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변호사를 평가할 때 법정에서의 대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가 많이 뛰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든 이야기가 긍정적이진 않지만 일부 유명 인사는 모든 홍보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있어도 더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법률 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의뢰인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중요한 사건들이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가 뭘 하는지 언제 하는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체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건과 브리아나 아길라르 그리고 어느 정도 그녀 어머니의 공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도 그 점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딸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질문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살인사건이라고 믿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명한 변호사가 개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리아나 아길레라의 가족은 아시다시피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정말로 끔찍한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판단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수사와 사건 관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그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추측에 대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고 딸을 잘 안다며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고 큰 풋볼 경기가 있으며 제 딸이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등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의 딸이 시부의 생명을 끊어질 리 없으니까 그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이제 사고일 가능성만 남았네요. 사고라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요. 하지만 더 교활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사고가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어머니가 법 집행기관이 충분히 주의 깊게 조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비극적이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일은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범죄로 여기지 않으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머니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은 답을 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것에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분이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와 이 일을 조사해도 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게 잠재적으로 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17층 발코니에서 떨어졌을 때 말이죠. 그녀의 어머니는 그날 아파트 파티에 약 15명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녀 어머니가 그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브리아나 아길레라와 어딘가에서 어쩌면 그 아파트에서 접촉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토니 버즈비가 이 일에 관여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글쎄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국이나 토니 버즈비 사무실에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당국에 연락했을 거예요. 그들은 사건을 파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를 봤다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손을 들어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매우 슬픈 사건이죠.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조사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브로나 아길레라 가족은 이견을 보입니다. 앞으로를 지켜보겠습니다. 브릿 쇤스타인 재판 변호사님, 항상 로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으로 로 앤 크라임에서 준비한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